안녕하십니까. 톡톡 재무해설 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위기가 닥친 후 시장은 이렇게 상승하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로운 것을 얻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과거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향후 다가올 시장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주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해결 과정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위기가 닥치면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번에 닥친 위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과 최근의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면 향후 시장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시장의 시장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분석 자료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로 과거에 겪은 위기들과 이번 위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폭락장 이후에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되돌림 분석을 통해서 향후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시장은 V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번에 닥친 코로나 위기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0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기 당시를 포함한 18년치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V자 반등을 한 시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의 모습으로 보면 저점이 형성된 후에 5개월간의 조정기간의 모습이 큰 변동성 없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차트는 2007년도 10월부터 2009년도 12월까지 금융위기 당시로 집중해서 약 3년치의 코스피 주봉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주봉 차트가 월봉 차트보다 약 4배의 기간으로 꽤 넓은 범위를 보이면서 약 5개월 뒤 시장은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봉 차트의 모습으로 보면 월봉 차트보다는 좀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저점을 형성한 후에 자연스럽게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2008년도 7월부터 2009년도 5월까지 금융위기 당시로 집중해서 약 10개월치의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최대한 범위를 축소해서 보면 월봉이나 주봉 차트보다는 일봉 차트의 약 5개월치의 모습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를 이제 회상해 보면 개별 투자하신 많은 분들은 약 5개월 동안에 이런 엄청난 변동성으로
마음고생과 자산에 엄청난 손실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봉이나 주봉 차트의 모습으로 보면 짧은 시간에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꽤 많은 변동성을 보인 후에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시간이 이제 지나고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위기는 짧은 시간에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 차트로 보면 약 5개월 동안 1200포인트를 상단으로 하고 900포인트를 하단으로 해서 박스권을 이제 우리가 형성한 후에 2009년도 10월 27일 날 892.16포인트로 최저점을 만들고 약 5개월 동안 엄청난 변동성을 보인 후에 2009년도 3월부터 시장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위기들은 이런 과정과 흐름을 거쳐서 극복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기 당시의 최저점은 2008년도 10월 27일 날 형성된 892.16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의 모습은 급락으로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일정 위치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27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집중적인 매도를 하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의미 있는 매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정 지수 상승 후에 되돌림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매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매도 구간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세가 매우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우리가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전 저점 부근에 도달하면 매수를 하고 전 고점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약 5개월 후부터는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인 매수 세력으로 등장하며 시장을 주도해서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주가의 저점은 2020년 3월 19일 날 형성된 1439.43포인트였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이제 모습을 보면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일정 부분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의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약 12조 6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대거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가들은 3월 한 달 동안 단 이틀을 제외하고 약 11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을 투자 시점으로 판단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로 본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분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의 주도 세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시장의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 어느 시장을 보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이 주도해서 상승했던 시장은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지금의 이제 매도 세력인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으로 복귀해야 시장은 진정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 분석해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분석해본 이유는 시장의 주도 세력이 외국인 투자가로 바뀌어야 시장은 비로소 상승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과감한 투자보다는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8년도) 외환위기는 경제 상황보다는 동남아에서 시작된 달러 부족 사태, 즉 다른 말로 달러 관리 실패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와 기업이 빌린 돈을 갚을 때 필요한 결제 통화 부족이 부른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으기, 구조 조정 등 국민들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IMF 구제 금융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즉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파생 연계 상품에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대 국가인 미국의 국가 부도 사태였습니다. 국제 결제 수단인 달러를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의 권력으로 대량의 달러 살포를 통해서 위기를 탈출한 것이죠. 즉 헤드의 수장이었던 버냉키가 헬리콥터 달러 살포로 한도 없는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탈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과거의 위기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앞선 두 사례는 위기의 근본 자체가 자산과 관련이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전 세계의 중앙은행과 국가들은 같은 방식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임시 처방처럼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위기의 해결 방법으로 말하는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을 멈추거나 백신 개발이라고 합니다. 만약 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 행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치료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도 FRB 수장인 제롬 파월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 달러 살포로 한도 없는 유동성 공급 정책을 선택했고 각국의 대처 방법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불확실성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습니다. 정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눈에는 이번 위기가 지금까지 겪어본 위기와는 매우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를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해 되돌림 분석 수치를 측정해 보면 되돌림 분석이 얼만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갖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락장이 오면 고점과 저점을 찾습니다. 두 번째는 양쪽 지점의 차이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이 차이에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수치를 계산해 냅니다. 네 번째는 저점과
38.2%의 비율 수치를 더해서 되돌림 위치를 계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2008년도 5월부터 2009년도 2월까지 금융위기 당시 약 10개월치의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당시 고점은 2008년도 5월 19일 날 1901.13포인트였었고 당시의 저점은 2008년도 10월 27일 날 892.16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양쪽 지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1008.97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해 보면 되돌림 위치로 계산된 위치는 1277.58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금융위기 당시에 되돌림 위치로 측정된 1277.58포인트는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약 5개월간의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나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최근 고점은 2020년 2월 19일 날 측정된 9838.37포인트였고 최근 저점은 2020년 3월 23일 날 만들어진 6631.42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쪽 지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3209.95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비율을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해 보면 되돌림 위치로 계산되는 수치는 7856.47포인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나스닥 시장의 고점을 보면 7807.72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시장의 고점은 되돌림 위치로 측정된 7856.47포인트는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많은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상의 조건은 최근에 만들어진 6631.42포인트의 저점이 지켜진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만약 추가 하락하여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시장을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대표적인 유럽 지수인 유로스탁 50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로스탁 50의 최애 고점은 2020년 2월 20일 날 만들어진 3867.28포인트였습니다. 최근에 가장 저점은 2020년 3월 16일 날 만들어진 2302.84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점과 저점 양쪽의 차이를 계산해 보았더니 1564.44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해 보면 되돌림 위치가 계산이 되는데 이 위치가 2900.45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로스탁 50의 최고점은 2847.98포인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로스탁 50 시장의 고점은 되돌림 위치로 측정된 2900.45포인트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최근 저점이 지켜진다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하락해서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최근 고점은 2020년 1월 20일 날 만들어진 2277.23포인트였고 저점은 2020년 3월 19일 날 만들어진 1439.43포인트였습니다.
양쪽 지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837.80포인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38.2%의 비율 수치를 계산해서 저점과 합산해 보면 되돌림 위치는 1759.46포인트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고점은 1759.05포인트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되돌림 분석 결과에 의하면 박스권 형태로 지수가 만들어지려면 결국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되돌림 위치로 측정된 1759.46포인트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1439.43포인트를 하단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상의 조건은 최근에 만들어진 1439.43포인트의 저점이 지켜진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추가 하락한다면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져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시장을 계산해 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되돌림 위치가 측정되면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시장의 저점과 되돌림 위치 사이에는 박스권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형성된 상단과 하단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되돌림 위치 분석이 신뢰성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만들어진 저점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새로운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해결 과정을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닥친 위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번에 닥친 위기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분석해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분석하는 이유는 시장의 주도 세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시장을 분석해 보았더니 현재 시장의 주도 세력은 개인 투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가가 시장을 주도해서 대세 상승기를 이끌었던 시장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돌아와야 시장은 상승 반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의 매수 주체로 나타나는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바로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는 과거의 위기와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위기들은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이제 전염병 위기는 매우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매우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19 이제 해결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거나 백신 개발이라고 합니다. 한데 이제 이번 위기에도 각국의 이제 그 위기 대처 방법은 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불안하게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되돌림 분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금분할 이론을 적용한 되돌림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향후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보는 매우 유용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돌림 위치를 측정하면 좋은 점은 현재 시장의 저점과 되돌림 위치 사이의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의 위치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좋은 장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되돌림 위치 분석이 신뢰성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현재 만들어진 저점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새로운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